자, 우리 2주차랑 1주차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우선 1주차, 2주차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내 내면의 가치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교육을 공유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 어제 떠나 보낸 시간에 관한 아쉬움과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내일 다가올 삶에 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족해 나가기 위한 행위들을 우린 직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동일한 직업, 업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살면서 우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업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를 더 기쁘고 의미 있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업을 설계하는데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우리 지구촌 문명을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답고 좀 의미 있게끔 하는데 우리 업적 활동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게 이제 주 내용이잖아요. 근데 업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발전, 그리고 지역의 발전, 이런 환경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되게 다양하고요. 근데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님, 직업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종류를. 형태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형태를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상공인도 있고 회사 직장인도 있고 뭐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아, 그러세요. 천직이시네. 제가 바라는 직업이. 예. 우리 선생님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자영업을 하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 예. 우리 저기 뒤에 박사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선생도 하고 있고요. 컨설턴트도 하고 있고요. 예, 작가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유튜브도 하게 생겼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직업을 크게 형태로 나누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이제 뭐 못 오신 분들이 어쩔 수 없는데 오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이게 해야 되니까 크게는 생계직이라고 하는 직업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을 선택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걸 우리는 생계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계직의 부가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격이라든가 전문성을 갖췄을 때 그때 이제 그 직업적 형태를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또한 전문직에 포함이 되죠. 뭐 그 선생이라는 직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도 전문직에 뭐 의사, 변호사, 아까 저기 뭐 심리상담사, 뭐 이제 이런 뭐 저기 농장 주인님, 예? 우리 식품 가공회사 대표님, 뭐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저희가 이 SDGs를 주제로 지금 이 임팩트 디자인, 요새 임팩트라고 있는 건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디자이너.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영향력을 우리가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직업의 종류에 전문직으로 놔야 될 것이냐, 생계직으로 놔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이제 오늘 계속 요 1기, 2기, 3기 계속 발전해 가겠지만 저는 천직을 실천하는 분들의 커뮤니티가 임팩트 디자이너들의 모임이라고 명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희망하지 않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전문직이나 생계직에 포함될 거다. 근데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내면의 욕구, 가치, 자기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조차도 생각해보지 않고 지구를 바꾸겠다? 전 이거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내 내면의 바램, 이 투영이 됐을 때 그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내면에 내가 누구이고 나는 뭘 잘하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 사고가 정리됐을 때 내가 케냐를 가야 될, 캄보디아를 가야 될, 네팔을 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자격증 따면은 먹고 사는데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분들은 저희 임팩트가 없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향력을 이 분야에 행사할 거다. 근데 그 행사를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생계비조차도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미래를 설계한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 내면에서 바라고 있는 오늘 이 수업이 끝나면 우리 저녁에 뭐 먹죠? 우리 서천에서 뭐 먹을 수 있어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물고기요? 그럼 미리 예약이라도 해야 될 텐데. 아이고야, 큰일 났네. 그럼 어떡하죠? 우리요? 뭐 이제 빨리 끝나자 그러면 한 30분 있다 끝낼 수도 있죠. 예. 제가 정확하게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기 마트 옆에 그 아파트까지로 가는 길에 왼쪽에 해물찜 하는 자, 이제, 예. 9시까지가. 아, 그래요? 예. 예.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집단지성을 발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문제를 막 해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자, 그럼 우리 해물찜으로 할까요? 라고 하는 순간 2시간 뒤, 3시간 뒤가 확정됩니까? 안 됩니까? 확정이 되죠. 왜?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백 선생님 병원 해물찜에 전화해서 예약해 주세요. 자, 몇 명 가실래요? 이러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내일 점심 뭐 먹을까요? 자, 우리 내일 또 봅시다. 되는 분들만 오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자, 이랬을 때 오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오실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내일 안 교수랑 밥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은 내일 저랑 점심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것을 내일 모레,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5년 뒤 오늘 우리 뭐 먹을 건지 오늘 우리가 해물찜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 정도 설계를 해야 이 지구촌 반대편에서 아무것도 자기가 선택할 건 없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삶으로 태어난 이들한테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줄 거냐를 지금부터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되는지도 설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정리가 돼야 그 일을 하면서 일은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래도 하다못해 내 식구들이랑 이런 거는 먹으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현하고 싶은데 여기 한 달치 식단이 90끼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90식이라고 쓴 겁니다. 90식.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오늘 같이 먹으면 뭐가 되죠? 식구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왜 그러죠? 식구들이 행복하라고. 근데 그 식구의 범위를 우린 좀 확장해보자. 확장을 하는데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내 내면으로부터 확장의 씨앗을 심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심어지지 않으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해물찜을 먹으려고 합의를 하는 거와 같이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목표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의 삶도 의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요게 우리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제가 3주차 반복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 3주차 정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의제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업을 좀 잘 못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아직 169가지의 의제를 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오늘 천천히 진도를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를 다 해보셨을 텐데요. 단톡에다가, 단톡이 아니죠. 자, 우선 내가 수업 안내를 먼저 해볼게요. 수업 안내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끝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뭐 하자고 했죠? 우리 요번 1기, 2급 과정에서 우리가 블로그도 쓰고 SNS 쇼츠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플랫폼으로 만들면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해서 요번 10주 하면서 이제 그거 마무리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걸 우리 원광대 고성현 교수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고성현 교수님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셨어요. 이미. 그러고 이제 나머지 7주차 하면서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것들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능들을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내 90식의 식단,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이런 일들 교환이 다 나갔으니까 이게 손가락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녹음으로 해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AI가 알아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해석한 거 내용 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혼도 내고 칭찬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우리의 꿈들이 AI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경험하실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숙제, 잠깐만요. 유튜브를 볼까요? 오늘 숙제 하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출석하신 분들은 다섯, 하나. 이거 저구나. 자, 뭐죠? 그래비 스튜디오. 요거 실명으로 좀 다 바꿔주시겠습니까? 제가 조남을 몰라서 숲 328도 실명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예. 자, 몇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출석만, 숙제는 5분 하셨네, 그죠? 출석은 하셨는데, 제가 역시 예상한 대로, 한 요번 주, 다음 주 중 지나면 한 5분만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진도가 안 나갈 거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고성현 교수님이 기능정의서를 제가 올린 강의 교환이랑 매뉴얼을 보고 AI 몇 마리 시키셨어요? 8마리를 AI 8마리를 한 방에다 모아놓고 시키시죠? 다 따로따로 하고 회의만 한 방에서 하시나요? 한 방에서 회의만 하고 예. 8명이나 가지고 말이다. 예? 그 정도 격을 좀 높여줘야. 예. 거의 친구인데. 지금도 일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예. 아마 지금 이 수업한 것도 텍스트로 변환해가지고 또 매길 거예요, 아마. 그러면 또 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해나가는 거는 기능정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미 고 교수님이 일부 이거 저기 어떻게 한번 저한테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를 초대를 좀 해주세요. 백 선생님, 우리 디자이너 분들 계신 방에 초대를 좀 해주세요. 저희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인가? 저기 줌도 저는 초대가 안 되는데. 줌으로 조금. 이게 이제 우리가 3회차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어색하잖아. 이런 일 안 해봐서.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는 있는 거니까 이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아마 다음 주에 수업하실 서동철 교수님도 지금 깜짝 와 계십니다, 지금. 일단 그 블로그 BLOG, 제가 여기다 타이핑 칠게요. 저기 창에서 네. blog.adaza.co.kr 채팅창에 써놨거든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저희가 앞으로
이제 오늘도 해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여기 학습하러 모였잖아요. 그죠? 하지 않았던 새로움을 학습하러 왔는데 이 학습을 할 때 효과가 잘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저 아바다 보고 계세요? 아직 저기 뭐야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누? 네, 수업 시작하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하면 구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로그인을 하시면 블로그 로그인을 하시면 구글로 계속하기 있었습니다. 블로그 플랫폼 로그인. 그래서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아마 오어스, 그러니까 이걸 오어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글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얘만 해서 회원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이쪽 거에서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창을 하나 늘리고 구글 아이디는 다 있으시죠? 네. 구글 아이디는 다 있으시니까. 영상은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네네, 영상은 아직 안 올라. 보시면 자, 회원 가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수업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수업 시작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차별 목차를 보시면 그 내면을 확인, 지금 안승호 교수님이 내면을 발견을 하고 한신같이 종합을 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이나 이제 첫 발표인데 사실 이쪽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이게 뭐 영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회원 가입하고 뭐 하고 뭐 이게 약간 놓치면 여러분들이 금방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안승훈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래도 블로그 하나 정도는 내가 바이트 코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아니면 뭐 코딩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기에 벅차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하나의 제가 주소를 하나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다가 또 해야 되는구나. 네.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응?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소리가? 제 소리는 들리나요? 실명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예. 소리를 어떻게 키워주죠? 잠깐만. 이게 지금 방송이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걸로 나가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옮길게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크게 할까요? 들리세요? 이게 여기가 마이크가 있긴 한데 여기다 마이크를 세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잘 들려? 잠깐만. 이게 뭐예요? 차지 실명을 좀 올려주셔야 부르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안 들리신다는 분 답변을 해주시죠. 자, 우선은 실제 참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외부로 참여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vada.co.kr 블로그 들어가시면 구글에 로그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구글을 로그인. 수업 시작하기 누르지 말고 구글 회원 로그인을 가입 먼저. 하시면
예, 로그인을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하는 게 나와요. 블로그 만들기 위해서 뭐 슬로건 만들고 예, 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처음에 첫 수업 시작하기라는 게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일로 있어요. 이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거 취소하시면은 네, 취소하고 넘어가면 잠깐만요. 없어요. 그럼 그 창을 닫고 다시 들어가세요. 네, 수업 시작하기가 이게 지금 나가죠? 이게 나가? 이게 나가요? 네. 이게 나 이 페이지에 이 있는 페이지가 거예요. 나가요. 그걸 닫고 이게 다시 이게 들어가시면 아, 바로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로그인이 있고 수업 시작하게 있잖아요. 로그인을 일단 하시면 지금 이게 안 교수님 거니까 안 교수님이 로그인 돼 있어. 이거를 하면 그렇죠. 계속 네.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면 오어스라고 이게 이제 구글 거를 아이디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blog.avada.co.kr. 네. 그러면 첫 번째로 할 때 수업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수업. 그러면 요게 처음에 나올 겁니다. 위크 3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게 나오면 안 되고, 딜레이 타임이 좀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요. 예. 네. 이걸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거. 예. 아, 이게 딜레이 타임이 상당히 딜레이 있네. 타임이 예. 꽤 있어. 그래서, 근데 여기 분들 중심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안 오시는 분들. 자, 일단 여기는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게 하면 아까 이제 이 화면이 나온다. 위크 3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머리를 싸매고 해도 안 되실 내용이긴 해요. 이거 회원 가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렇게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 안승호 교수님 굉장히 무리하시는데, 저는 무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이건 알려드리고요. 처음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요것부터 나오거든요. 구글 계정은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에 보니 시작하기가 있거든요. 세 번째 수업 게시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구글 계정으로 먼저 가입을 하고 내 블로그 주소를 만드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제일 상단에 보시면 blog.avada.co.kr 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이 슬러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했는데 나는 ABC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블로그는 슬래시 ABC가 되는 거고 그 주소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배포를 하지 않아도 거기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블로그가 쭉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SG 좌표를 입력하고 첫 페이지를 작성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에 보시면 아까 이제 안승호 교수님 아침에 하셨는데 SDS 좌표하고 핵심 가치를 5개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SDS에 있는 임팩트를 5개를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첫 페이지를 작성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교수님도 하셨죠? 네. 그러면 아마 교수님도 안 교수님도 이렇게 첫 페이지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측에 바로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놨죠. 게시판. 이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자유 게시판이 있고 1대1 일기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일기 분들이 제가 회원 가입을 다 하면 그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만 제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자유 게시판, 여기 2기가 나타나면 2기, 3기, 4기 이렇게 기수별로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서는 나 프로그램 잘 모르겠어. 그냥 일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일기 게시판에서는 일기들에 필요한 거, 자료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으시면 되게 해놨습니다. 왼쪽에 보면 토론도 있고 질문도 있고 자료도 있고 공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저기 강아지가 시집가요, 뭐 이런 공지를 하실 것 같으면 우측에다가 공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집 가는데 청첩장을 보낼게요, 그러면 자료실에다 올리시면 되는 게 바로 이 게시판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다가 우리가 저는 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빨리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 교수님하고 커리큘럼을 짤 때도 너무 빨리 하면 우리 이제 그 기수분들이 너무 빨리 하면 못 쫓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좀 돌려보기도 하고, 그 전에 만약에 문제 있는 거 다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내 블로그 우측에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 내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안승훈 교수님 블로그인데, 꿈꾸면 현실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죠. 대시보드라고 나오세요? 대시보드 옆에 내 블로그. 그거를 안 하시니까 블로그를 안 만들어서 안 계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나는 누구이고 내 블로그를 만들듯이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시간이 되시면 그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블로그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당히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뭐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블로그를, 내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해주시고. 시스템이 멈췄는데? 안 가고 있어. 전송이 안 된 거지. 이제 가네요. 이제 네. 가네. 일단은, 자, 그래서 전체 보시면 우리 안 교수님이 나의 SDGs 여정이라고 해놨고, 융합의제 탐구, 리빙 내 현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전체 그 커리큘럼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현재를 보시면 되는데, 진짜 나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중년을 불타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코딩의 천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가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저희 학교 학생들 1학년 신입생,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 학생들을 위한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여기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가 그 승인을 해드릴게요. 등록금 안 내죠? 등록금 없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네. 원광대학교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 코스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진짜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 하면 여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송수호님, 김경빈님 들어와 있나? 여기 송수호님만 들어와 있나? 송수호님은 우리 고 교수님이랑 해가지고 좀 많이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아까 안 교수님이 그냥 그 만담하듯이 하자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수업은 요 시스템에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주까지, 그러니까 전체 커리큘럼에서 지금 저희는 10주까지 되어 있는데, 발표 수료할 때까지 제가 3주부터 쭉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블로그는 내가 그냥 다리 떨면서 만들 수 있게 이렇게까지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환으로 가가지고요. 이제 요번 학기에 이제 오늘이 3주 차고요. 남아있는 이제 6주 차가 남겠죠. 6주 차 동안은 요번에 2급을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1급과 2급이 동시에 수업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게 2기가 되겠죠. 그죠? 그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밖에 현장 나가서 사용하실 툴이에요, 이게.
자, 이제 다 일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틀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거를 학습자 입장에서 나 이거 불편합니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수정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요번 남아있는 차수 동안 하시면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협회에다가 공식 URL을 협조 신청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아바다라고 하는 우리 고성현 교수님이 이제 교수 창업을 해놓은 그 사업자의 주소로 지금 이걸 해놨는데 요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가지고 이게 이제 공익사업의 툴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검증이 되고 나면 협회 공식 이제 인증 사이트를 이렇게 등록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는 협회의 임팩트 디자이너의 자격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업하시면서 최대한 손님 입장에서 나 이런 거 되게 불편하다, 이런 거 더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를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속도 낮춰서 잘 설명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숙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숙제 검사. 이거 다 해오셨죠? 90씩 해봤죠? 자, 90씩을 해봤고, 자,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 이것도 해왔죠? 핵심 가치도 뽑아봤죠? 자, 세부 목표 매칭 작업을 할 텐데요. 자, 저를 빨리 계신 단톡방에 초대를 해주세요. 숙제를 저희는 백명호 선생님한테 그 단톡방에 올린 게 아니고 여기 초대가 이제 인제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백명호 선생님한테 교수님이 자, 숙제 제출하신 분 여기다 올리세요. 어디에 숙제 다 하신 분 어디다 제출하셨어요? 백명호 선생님 개인톡. 카톡으로 백명호 선생님한테 자, 올려주세요. 일로. 다 일로 올려주세요. 제일 먼저 보낸 분 거를 올려주세요. 그분 거를 가지고. 예? 우리 단톡이에요. 단톡이에요. 지금 여기 단톡에다가. 그래야 제가 실습을 할 거니까 그분 거를 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건 고급 수업이 아니고요. AI 초등학생 AI랑 노는 방법을 할 겁니다. 고 교수님이랑은 저기 연구생들 거 하시고 저랑은 초등학생용을 할 거다. 고선필 선생님 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올려요? 네? 다 올리세요, 다. 네. 자, 그러면 저도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도 프로필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는데, 자, 저는 오늘 한 중학교 수준 정도 되는 에미나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그죠? 에미나이가. 근데 이게 보면 사용하시다 보면 제미나이가 잘하는 게 있고 챗GPT가 잘하는 게 있고 젠스파크가 잘하는 게 있고 클로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다 달라요, 기능들이. 어떤 형태로 하셔도 상관이. 제가 왜 다 올리라고 하냐면 똑같은 안내문을 받으셨죠. 숙제가 올라오는 방식이 다 다르게 올라올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똑같은 숙제랑 똑같은 교수 둘이 수업을 했는데 AI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다 다르게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린 교재도 똑같은 거 줬고 똑같이 교수 둘이 앉아서 똑같이 얘기를 해줬는데
똑같은 수업을 듣고 에미나이한테 일을 시키든 GPT한테 시키든 일을 시키실 거잖아요. 일을 갖고 오는 수준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올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가 오늘 수업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나라마다 갖고 있는 살아온 문화와 역사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수용성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가서 어떤 것도 해결을 못해요. 근데 이것을 창업에다 적용했다라고 했을 때 창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용할 사람 관점에서 음식을 만들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자, 이제 저도 로그인이 이제 됐습니다.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숙제를 제가 한 70시간 정도 드렸는데 회원 가입하는데 한두 시간씩 쓰신 분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예. 비밀번호 잃어버려서 비밀번호 찾는데 한 30분. 뭐 하는데 몇 분. 아마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고 다 이해를 하고요. 저는 제미나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저는 여기에 잼스를 쓸게요. 잼스를 써서 여기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속도가 나나요? 잼스까지 지금 보여지나요? 잼스의 뉴 잼을 누르고 자 고선필님이 1번으로 제출하신 거 맞죠? 백 선생님 순서 제일 먼저 내신 분 거 먼저 해드리려고요. 아, 네. 네? 제가 질문. 어떻게 알아요? 개인톡으로 보내셨는데? 단톡방에 아니 백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내신 분 숙제 제일 먼저 한 학생 이거 봐봐요 그쵸 단톡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매뉴얼은 하나가 나갔는데 올라오는 방식이 고선필 선생님은 한글 파일로 올렸고 김태훈 대표님은 엑셀로 올렸고 해피데이 이분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이분은 또 올린 걸 이렇게 보면 또 형식이 다르죠. 네. 이게 다 재밌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카톡에는 강의한 수업 안내서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죠? 근데 그 수업 안내서를 보고 고성현 교수님은 뭘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아까 블로그 아바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상황이 왜 생겼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받은 거를 받고 오 교수님은 뭘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를 왜 나한테 보내줬을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고 아 이거 안 교수가 아마도 이거 하려고 하겠지까진 고민해서 만들어서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내보냈는데 여기 지금 단톡에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죠. 예, 이래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우리 고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저도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기준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른다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레포트를 죄송합니다.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내일도 애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냥 딱 50분에 인터넷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못 쓰게 해요. 그 대신 인공지능을 쓰면 빵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장치를 제가 또 해놨죠. 뭐 다른 데 탭으로 다른 데 넘어가면 3번 넘어가면 그냥 빵점. 드래그 해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는 빵점. 이렇게 시스템을 해놨거든요. 거긴 나도 이제 모르지만 애들이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니네 터닝하지 말고 AI를 쓰지 말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애들은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아마 분명히 해보는 애들도 있겠죠. 해서 빵점 맞더라도 해보자 하는데 대부분 안 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인공지능을 안 교수님도 사실은 전 세계 0.1%에 드시거든요. 안 교수님이 전 세계의 0.1%의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안 교수님도 처음에는 버벅대셨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수준도 많이 올라. 그러면 여러분도 한 2, 3개월이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회원가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학생들 해보니까 회원가입에서 2, 30분, 30분씩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스템을 그냥 구글로 한 번에 들어가면 회원가입 할 수 있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그러면 아이디 B번, 뭐였더라? 다음 주 잊어먹고 또 이제 이렇게 돼서 일단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따라오시면 이게 여기에 또 사실은 그러니까 수준이 좀 다르실 거거든요. 어떤 분은 진짜 그래도 집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네가 다 해라, 나는 듣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보고 좀 조절을 할 겁니다. 중간중간. 만약에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제가 좀 중간중간 조절을 해서,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도 블로그는 할 수 있게. 이제 물론 블로그의 내용이나 이런 게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걸 쓰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와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면 스킵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아시면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강의 교환이랑 매뉴얼로 나간 자료 있죠. 그 자료 중에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한 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셨을 텐데 그 읽게끔 하는 이 자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강의 자료 있잖아요. 이건 다 누가 만들었다? 다 AI가 만들었다. 근데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은 AI를 갖고 있는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제 이 자체를 우리가 문제인식으로 본 겁니다. 이게 우리가 SDGs 의제에 몇 번 문제를 지금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4번 문제를 건드려서 김태훈 대표는 1, 2번의 식량과 건강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김유정 박사님은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과 교육에 관련된 업에서 종사하고 있고, 우리 박 대표님은 식품을 통해 가지고 지역과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고,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왜 만들어내는 생산 가치는 다 다르게 표현될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인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거의 3대 강국으로 있는 게 지금 유럽의 일부 국가, 싱가포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AI의 대단한 국가이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국가 안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식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린 지금 지역 문제만 본 거잖아요. 우리 클래스 안에서 봤는데 이걸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들만 해도 대단한 분들이죠.
이거 지금 국가가 무료로 시켜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온 거예요. 국가의 혜택을 받는 분이 있고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양극화 현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구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던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교환을 보고 어떤 사람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인식을 알고 분명히 다음 주가 수업인데 와서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본질을 봤으니까. 아, 지금 안 교수가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3주차부터 고 교수님이랑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3주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모르고 그냥 3주차 들어와가지고 정해진 일만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생계직입니다. 생계직. 근데 와서 이 현장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오늘 수업에서 제가 다루려고 했던 디자인 싱킹인 거예요. 사용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눈으로 문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강의 교환 읽어보셨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 놔두고 막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문제의 시작이다 이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같은 문제를 다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고 교수님 연구실 가서 며칠을 뽀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도 찾아가고 뭐하고 같이 날 새고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뭘 하는지 지켜봐요. 그러고 아, 저분은 저럴 때 저 방식을 쓰는구나.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다가 과제 안내서랑 교재랑 이거 만드는 동안 저도 수도 없이 막 욕하면서 AI랑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출력해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저도 토큰을 엄청나게 썼겠죠. 고 교수님은 지금 고 교수님이랑 저랑 토큰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만들어냈는데 100개를 썼다 그러면 고 교수님 아까 그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한 30개 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회가 오더라도 누군가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는 지혜와 실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 임팩터 디자이너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찾아내기 위한 임팩터다. 임팩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임팩터 지구촌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데 우리 서 교수님 여기서 강의료 받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 계시냐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인데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게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우린 하루에 똑같이 3끼를 먹을 수도 있고 1끼를 먹을 수도 있고 2끼를 먹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거는 모든 동물, 식물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뻐하는 다스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도 밥을 주면 밥을 먹어요. 먹고 사고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주인이 더 맛있는 걸 주는가?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손 내놔 그러면 손 내놓고 누워 그러면 눕고. 왜 그래요? 먹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소명의식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가치,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부여될 때 곧 자기의 이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불러지는 그 이름이 직업이다. 그 직업이 곧 그의 삶이다. 그래서 그거를 에고라고 하죠. 이데아. 그러니까 나의 이데아가 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하는 행위는 뭔 거예요? 그냥 생계적 수렵, 채집 행위에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오고 난 이후에 인간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구만 달라진 거죠. 그 도구는 뭐예요? 지금 우리 앞에 노트북이 있다라는 이 도구가 달라진 거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설레임, 희망, 슬픔, 번뇌 이거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동차 기종은 바뀌었죠. 노트북 기종도 바뀌고. 하지만 인류
우리 인간은 바뀐 게 없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질로 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다. 그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이 잘하는 게 맨 뒤에 있고요. 맨 앞에 있어야 하는 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이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좋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하는 일이 역량을 발현하고 90기를 먹일 수 있게끔 하려면 잘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일이 있을 때 90식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고 90식이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어질 때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 좋아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내면서 나의 삶의 핵심 가치가 한 담 한 담씩 현실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AI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의 성능은 우리가 검증했잖아요.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고 교수님이 쓰는 걸 보면서 우리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구촌 밖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한테 있는 건가요? 예, 인류의 모든 문제는 내 내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팩터 디자이너가 해야 될 첫 번째 해결 문제는 내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 거냐. 이게 문제이냐, 욕망이냐, 설레임이냐, 두려움이냐. 이거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미 도구는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도구는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고 교수님이 막 검증시켜주고 있잖아요, 옆에서. 지금 고 교수님이 이렇게 코딩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든 거에다가 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동화 기계를 붙이는 순간 그걸 뭐라 그래요? 피지컬 AI라고 하고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고를 AI가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해. 거기다 몸만 붙여주면 자동차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음식도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나는 그러면 내 삶에서 뭘 바꾸지 못했는가? 그럼 이제 우리를 만날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줘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내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 교수님이 지금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제가 해보니까 안 집어넣으면 그 다음 수업에 못 들어가게 설계를 해놨어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그냥 수업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하신 분은 숙제를 입력하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다가 이쪽 GPT 쓰고 제미나이 쓰기가 좀 불편해. 그럼 이제 요번 2급 하면서 이제 고 교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홈페이지 안에서 제가 이런 글 쓰고 싶다 사진 올리면 이게 글로 바꿔지게끔 하면 안 되나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뭐가 된다? 곧 현실이 된다. 우리가 메뉴를 선택하는 것처럼. 근데 그 불편함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우리 내면의 문제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요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가. 이제 그거를 제가 과제에다 하나하나씩 넣어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게 핵심 가치가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마 숙제를 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나. 아까 잼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잼을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그리고 하고 자 지금 제가 뭐라고 쳤죠? 고선필의 미래여정 분석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제미나이 열고 아니면 GPT 열고 똑같이 첨부 파일 넣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들 가리키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GPT한테나 AI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그 다음 걸 또 물어봐요. 다 읽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GP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얘한테 뭘 시키잖아요. 그럼 GPU가 시킨 내용을 학습을 막 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막 끌어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질문하고 끌어오는 과정이 전기가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무료로 주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면서 무료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을 얘네가 끊임없이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뭘 딱 질문을 하면 처음에 그럴싸하게 해놓고 말이 안 되는 걸 꼭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걸 못 찾아. 그럼 그다음부터 뭐예요? 아무 말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쫙 읽어보고 틀린 거를 딱딱 집어내면 너 똑바로 안 할래?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근거 대봐. 이러기 시작하면 애가 이제 주인을 학습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왜냐면은 어려운 일을 시키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럼 메모리가 많이 돌아야 되거든요. GPU도 계속 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알고리즘 자체가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고 선생님 거를 쭉 읽어보니까 디지털 노마드 자금농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죠? 아, 훌륭하시네요. 그 부분은 제가 전에 이제 그 세미나에 통해서 네. 스마트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된 거죠. 네, 그 학습된 내용이 반영이 돼요. 네.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내가 올린 첨부 파일이 내 심장과 내 마음을 진짜 움직이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AI한테 시켜놨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AI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오로지 핵심 가치,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이거는 나의 이야기여야 돼요. 근데 먹고 싶은 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이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유럽에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라고 5년 뒤에 써놨어. 그리고 나는 하루에 15분씩 반드시 운동하겠다라고 써놨어. 그러면 내가 90기 식단을 만들어내. 그러는 순간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아, 이분이 미래에 하고 싶은 삶,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맥락상 연결이 돼서 그거에 맞게끔 식단을 자동으로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AI처럼 숙제를 제일 앞에 뭘 내놨어요? 식단을 내놨죠. 식단을 짜니까 식단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언밸런스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장 잘 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미래에 어떤 일로 살고 싶다. 근데 그게 내가 지속 가능하게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내가 잘하는 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러고 나면 5년 뒤에 계획이 딱 떨어지겠죠. 그럼 계획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야, 가장 물가가 비싼 달이 언제니? 이렇게 시키고 먼저 바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니? 그 기준에 맞춰서 5년 뒤 스위스의 몽블랑이 보이는 호텔은 1박에 얼마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음식은 어떻게 될까? 인플레이션 반영해봐. 쭉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한 달 식단을 짜줘. 그러면 이제 일 잘하는 애들한테 다 시켜보면 돼요. 그럼 일 잘하는 애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인님, 요거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을 포함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뭐를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걔가 일 잘하는 애. 일 안 하는 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넣자마자 바로 얘기해요. 걔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있는 데이터 막 긁어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고 교수님도 이 교환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뭐 하셨을까요? 전화가 왔어. 야, 안 교수, 그 읽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물어봐요. 이제 프롬프트를 딱 넣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시킨 일이 이게 맞습니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줄어들어요? 토큰이 줄어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몇 번 하고 나면 토큰 없어요. 내일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자처럼 일을 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꼼꼼하게 쭉 읽어봤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어떻게 물어봐야 얘가
고선필 선생님의 사상을 반영해서 이 준비를 할까요? 이제 여기부터 얘가 내가 던지는 질문을 뭐 하는 거예요? 학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남이 가르쳐 줘야 될까요? 스스로 고민하셔야 될 일일까요? 스스로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급이 돼서 2급을 가리킨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면의 삶에 관한 정의를 먼저 정의 내려주지 않는 한은 AI가 내는 모든 소리는 다 뭐예요? 허상입니다. 허상. 아무리 천재들을 갖다 놓고 일을 시켜도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구촌을 바꾸는 원대한 꿈을 꾸고 이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기쁘지 않은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겠냐고. 오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기 위함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된다. 근데 좋아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나의 잘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계속 3주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내 내면의 설레임이 움직여질 때 천직으로 작용한다. 그게 하늘이 나에게 준, 인간에게 준, 이 시대에 나에게 준 역할이자 임무이다. 이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든 일 시키기가 좋아요. 쉽게 다 나옵니다. 그냥. 근데 그 일을 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 거예요? 하버드, MIT, 펜실베니아, 스탠포드 막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키는 게 뭘로 시키는 거예요? 네, 유치원 수준으로 일을 시키면 걔네가 유치원 수준으로만 일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SDGs 내가 고선필님이 여기다가 이제 얘는 프롬프트를 좀 줘야 되는 애요. 얘가 똑똑하지가 않아서 얘한테는 지금부터 나는 세계적인 진로 지도 코치야. 고선필님이 SDGs를 실천하는 임팩트 디자이너로서 평생을 가슴 설레이는 천직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 목표의 의제를 5개 선택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고선재 선생님한테 제가 누구를 붙였어요? 세계적인 진로 멘토를 딱 붙였어요. 지금 코치를. 그러는데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코치를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 서천군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이제 멘토가 붙으신 겁니다. 이제 여기에. 그랬더니 기술과 식량, 스마트 적정 기술, 자립형 미니 스마트팜. 관련 번호는 SDGs의 9번이 있대요. 9번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B에 해당되는 국내 기술 개발 및 혁신 지원으로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을 구현하겠다가 SDGs의 17개 의제 중에 169개 세부 목표 중에서 9번 블럭에 있는 비의제를 추천을 한 거예요. 이 고민하신 거 보니까 진짜 이렇게 이 일을 하신다면 평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거대 자본이 필요한 스마트팜이 아니라 농촌의 개인, 귀농이나 기촌을 하는 영세 농들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어제 20도 갔다가 내일 3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온도에 작물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요? 라고 지금 멘토를 방향을 던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설계 능력이 실제 코드로 구현되어 기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먹거리 주권을 지켜주는 기술적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아직 된다는 아니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답니다. 자, 그럼 두 번은 뭐죠? 폐기물 제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500평 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수확, 즉시 조리하여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뭐 이걸 줄인다. 오케이, 뭐 좋아요. 네. 좋다. 네, 그러면 산업적으로 정의 내리고 시장을 규모, 연구 동향, 지역별, 국가별, 지역별, 시대별, 자료, 조사, 분석. 자, 이제 내가 생각한 건 세계적인 석학이 붙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SDGs 의제 문제에서 전 세계 시장의 규모, 기술의 동향,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봐. 그럼 얘가 이제 쫙 분석하기 시작을 하죠. 산업적 정의, 에그리테크, 시장의 규모 2006년 전망 약 30조에 달한대요. 연구는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질문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는 뭐다? 이게 내 내면의 진심이어야 된다가 1번. 그 내면의 진심이 반영됐다면 이걸 가지고 뭐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전 세계 시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뭘까? 문제를 찾아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SDGs의 17개, 169개는 전 세계의 부족장들, 각 국가의 대표들, 대표 기관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제일 급한 게 1번이 빈곤과 식량 문제다.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어제는 20도고 내일은 3도가 되면서 식물들이 다 언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시설 재배해서 사 먹으면 되니까.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돼요? 바로 식량 문제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어제와 오늘 온도가 한번 떨어짐으로써 지금 식물 작황에는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지금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줄 겁니다. 모짜리하고 모내기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추우면 어떻게 돼요? 동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올해 쌀값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어놓은 거 다 금액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럼 이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또 있는 자본가들은 어떻게 돼요? 시설 재배해놓고 쟁여놓죠. 쟁여놓고 있다가 가장 비쌀 때 풀죠. 그러면 또 싹쓸이를 해가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들은 갖고 있는 자본을 돌려서 계속 부를 창출하고. 이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내면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다음 질문을 뭘로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질문. 질문을 잘해야 초등학생이 와서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 스탠포드가 올 수도 있고, 카이스트가 올 수도 있고, 잘하면 안승건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 질문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의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계속 공부시켜야죠. 그럼 읽어보고 궁금한 거 공부를 계속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제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 좁혀갈 거냐면 동일 시장의 5개 분야에서 가장 시장 규모와 큰 문제를 선택해. 단
5년을 시작으로 30년 뒤 인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크게 영향을 줄 문제로 압축 문제로 선택.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90기 식단이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지금 내가 보는 시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가장 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여기다 지금 내가 누구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능으로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미래학자를 불러온 거예요. 지금 기술의 농업의 미래학자를 갖다 놓고 물리학, 생물학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유엔의 미래학자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현재 농업은 거대 자본 중심의 수장 농가 기후 위기에 취약한 전통 노지 농업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오죠. 산업혁명 5년 뒤, 30년 뒤 로컬 혁신의 시작. 영양 농촌의 유유부지 중장년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표준화된. 여기서 이미 중장년 키워드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얘가 나를 제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장이라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이게 죽기 직전이라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까? 자,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술로 안전,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로부터 통제권을 나눈다는 고 선생님의 내면의 가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 일부는. 예. 30년 뒤 인류는 당신이 만든 시스템 덕분에 굶주림과 종속의 공포에서 벗어나 각자의 500평 가상 혹은 실제 창의적인 명상을 즐기면서 살게 되고, 명상 이제 같이 두 분이 같이 할 일이 생겼겠네요. 망상입니까? 아유, 안경을 어쨌지? 공명이 공통연재인 거예요. 공명 어떤 부분이요? 우리 오늘 공명을 자, 내면의 관심을 가지세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돼야 돼요? 이제 미래학자 불러왔죠. 미래학자 불러왔으면 이제 그 다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까지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고선필 선생님의 잘하는 일까지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90기 식단이 지켜지려면 이제 뭐가 받쳐져야 돼요? 소득이 받쳐줘야 되죠. 자본주의에서 소득이 받쳐지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요? 시장이 존재하는데 규모가 크다는 건 뭐가 있다? 경쟁자가 있다. 그럼 이제 경쟁자를 조사해라고 얘기해야죠. 자, 지금 제가 누구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미래학자, 농업 전문가, 엔지니어한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동일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지금의 핵심 기업, 그리고 나중에 잠재적 기업이 하고 있는 기술, 연구, 동향 다 갖고 와.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쭉 읽어보면서 다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얘가 나왔죠. 뭐 한 거예요? 야, 근거가 없잖아. 갖고 와, 다 자료, 사실인지. 이러면서 이제 사실 검증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요렇게까지 나와서 기본 컨셉이 나오면 요 다음에 딱 달라붙는 게 이제 누가 달라붙는 거예요? 서동철 교수님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사업 계획서로 풀어 나가는 게 다음 주 수업입니다. 제가 지금 수업 다 했어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고성현 교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AI랑 어떻게 노를 건지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설명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질문하세요. 어려운 거. 서 교수님, 제가 진도 적당하게 뽑았죠? 근데 다음 주에 디자인 싱킹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제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자, 없으시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어떤 거를? 이제 뭐 준비시킬 건 이제 준비시키셔야죠. 다음 주에 숙제 네, 하려면 네, 뭐 네, 해라 네. 이제 이거 안내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10분, 예? 10분 쉬고 한 10분 쉬고 고성현 교수님의 숙제는 그럼 안 돼요? 응? 그럼 한 5분만 하고 그냥 끝내죠 뭐. 예, 아이고 반응이 뭐 빨리 끝내는 반응이 빨리 끝내드리면 되죠. 예? 아, 우린 뭐 다 이 고객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10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한 5분 쉬고 숙제는 한 5분 만에 내고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사실은 맥을 쓰기 때문에 이 맥에는 전체 데이터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세팅해 놓은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맥이 아니어서, 이건 제가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있는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노트북을 쓰는 게 아니라 리모트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제미나이하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클로드를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로드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아까 어떤 수강생분이 요거를 생각을 하시더라고. 이거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저는 이제 플랜이 좀 $200짜리를 쓰긴 하지만, 현재 세션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1시간 41분 있다가 얘가 재설정이 됩니다. 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간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에 모델을 전체 다 쓰면 안 되니까 언제 오픈이 되냐? 금요일 날 오전 새벽 6시에 재설정이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사용량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넷만 따로 있는데 이거는 $200짜리 쓰시는 분들만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모델로 아마 통합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교수님 화면을 조금 확대 좀 해주시면 확대? 될까요? 확대가 되나요? 유튜브에서는 조금 작게 글씨가 안 보이는. 이게 지금 최대한 확대한 건데? 그죠? 컨트롤에서 플러스 키는 요렇게? 확대가 돼.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확대는 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똑같아? 여기는 크게 했는데 이렇게? 확대를 했대요. 유튜브 성수는 전시하는. 아, 그래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되는데? 확대? 여기서는 됐는데요? 네, 됐습니다. 좀 되는데? 네,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클로드 디자인은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얘는 디자인까지도 지금 새로 하고 있어서 요 프로그램 이런 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 왼쪽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가 있고 아티팩트가 있고 코드가 있고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라는 실제 제미나이가 쓰실 때 똑같습니다. 이거는 채팅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새 채팅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썼던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다가 어떤 두뇌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커넥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커넥터 부분이 있는데, 이 커넥터가 뭐냐면
내가 노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노션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일정 관리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이 일정과 저희는 플레이 MCP를 왜 쓰냐면 플레이 MCP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여러분들 있잖아요. 카톡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던 게 플레이 MCP입니다. 그러니까 카톡하고 서로 카카오하고 연결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침 9시에 주식의 현황을 카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넥터라는 거는 여러 개의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GitHub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캔바 이런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커넥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미나이도 이런 스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면 과부하가 거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커넥터하고 기능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래요. 그래서 도구를 액세스를 할 때 어떤 도구를 할 것이며 어떤 시스템을 쓸 건지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킬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뭐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스킬스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을 먹기 위해서 얘가 뭐를 하냐면요. 여기서 저녁을 먹을 때 영양소, 어제는 못 먹었고 이런 거를 스킬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 스킬을 활용해서 나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네가 좀 미리 좀 해줘 하면 나옵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응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곳에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이 스킬을 안 만들고 그냥 얘한테 오늘 저녁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추천해줘 하고 얘 이렇게 스킬을 만들어 가지고 추천 스킬을 만드는 거 하는가 땅 차이가 됩니다. 이게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쓰실 때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를 잘하는 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어떻게 잘 팔 건지 스킬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훨씬 얘가 정확한 대답을 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인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추천 스킬 구조를 설계를 하고 있죠, 일단. 얘가 지금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얘는 저녁 메뉴를 만들기 위한 나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맛있게 먹으려면 날씨, 기분, 예산, 동반자까지 고려해서 추천하는 뭐 이런 걸로 나오네. 이것이 아니라 이쪽인데 잘못 보고 계시네. 여태까지. 잠깐만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좀 있죠. 예. 화면으로 화면으로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스킬 파일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보시면 날씨에서 음식, 조건, 카테고리 이렇게 쭉 만들고 있죠. 이게 하나의 하네스 엔진입니다. 하나의 얘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추천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뭐 챗GPT나 들어가 가지고 맛있는 음식 하면 뭐 이 계절에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거는 굉장히 비교도 많이 하고 영양학적으로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스킬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킬을 어디다 쓸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식단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뭐 조리사들이 오늘 식단 요새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제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시키는 요런 거를 할 때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스킬이 나왔는데 활용 도구는 컨텍스트 날씨를 먼저 조회를 한다네요. 그 다음에 주변 맛집을 먼저 검색을 하고 집밥 선택에 상세 레시피를 하고 시즌 트렌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뉴 이미지로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만 해도 얘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동작을 해서 뭐래요? 답변을 어떻게 받겠어요?
웨더, 날씨를 받아가지고 패치를 해서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냥 왔으니까 해볼까요? 스키, 이쪽 위에 쭉 더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디너 레커멘드 스키를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추는 메뉴를 추천한다. 그리고 랜덤 수는 추천이 아닌 날씨, 기분, 예산, 동반자, 점심 메뉴를 고려한 추론 기반으로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스킬을 만들지 않았고 만들었을 때 하고 이 스킬을 만들었을 때 하고 답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왜? 그냥 추천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냥 날씨도 그러니까 너 순댓국 먹어. 이렇게 추천을 했을 텐데 얘는 날씨와 기분과 예산과 동반자와 네가 점심을 뭐 먹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 스킬을 가지고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라는 거죠. 나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아주 순도가 높은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나한테 오염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오염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틀린 답을 넣지 않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뭐 밥 먹는 거 우리 맨날 점심 뭐 먹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 뭐 먹을까 우리 맨날 만나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냥 GPT가 했을 때 하고 이렇게 스킬을 만들어서 컨텍스트를 먼저 집밥이냐 뭐 배달이냐 뭐 나가서 먹냐 외식이냐에 따라서 질문 성향에 따라서 예산은 10,000원에서 20,000원이냐 40,000원대냐 이거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얘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씨에서 비 오는 날은 뭐 파전, 해물전 이렇게 한다네요. 쌀쌀한 날씨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부대찌개, 감자탕 뭐 이렇게 하고 더울 때는 삼계탕, 장어, 전복죽, 폭염일 때는 영양식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스킬을 가지고 대답을 만드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스킬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시켜서 클로디야 오늘 나 점심을 먹을 건데 네가 스킬을 좀 만들어줘. 그리고 나는 육류보다 생선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얘는 나한테 답을 줄까요? 생선 위주의 답을 주겠죠. 내가 육류를 좋아하면 나는 생선은 비린내 나서 싫어. 육류를 좋아해. 나 육류파야. 그럼 뭐를 얘가 해줄까요? 요게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 좀 이렇게 계속 바뀌었는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게 처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거는 뭐 프롬프트 잘 넣어야 한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됐고 지금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됐거든요. 이게 하네스 엔지니어링 기초입니다. 그러면 얘는 말의 곱비가 하네스잖아요. 말의 곱비, 말을 타고 가는 곱비를 하네스라고 하거든요. 이 하네스를 잘 잡아야, 곱비를 잘 잡아야 말을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듯이 만드는 게 하네스 엔지니어인데 이게 기본적인 게 스킬이 바로 가장 하단, 그러니까 제일 밑단의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시면 지금의 그 프로그램 아니 그냥 그 질문들 그 질문이 곱하기 30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러프한 대답만 계속 해주겠지, 얘는. 야, 네가 밥을 먹었는데 내가 쌀밥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먹어.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대상을 주겠죠. 여기서 골라. A, B, C. 이것만 먹으면 돼. 그리고 난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얘한테 이 스킬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킬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물어봐? 예산은 얼마예요? 누구랑 먹어요? 점심에 뭐 먹었어요?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답을 해주면 얘는 이 대답에 맞는 질문과 대답을 해줄 거예요. 이게 스킬입니다. 물론 이제 MCP라는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 용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체 MCP지, 스킬이지, 뭐, 하네스를 찾아 썼지, 뭐, 용어가 많아요. 근데 이 용어는 자꾸 들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야고, 이런 게 내용이구나를 아시면 상당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스킬에 대해서 왜 제가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텍스트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텍스트로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스킬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죠. 그러면 스킬을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가 지금 사업 계획서를 쓰고 싶어요. 아래 한글로. 그러면 아래 한글 사업 계획서 스킬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겠죠. 내가 보고서를 쓰고 싶어요, 지금. 용역 보고서를. 아래 한글 스킬로 만들면 돼요. 그 대신 내가 샘플을 넣어주면 더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겠죠. 야, 내가 이거 전에 쓰던 용역 보고서야. 근데 내가 이거 한글로 스킬 좀 만들어 줄래? 하면 얘가 폰트,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뭐 표는 어떻게 치고 요거를 얘가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스킬을 딱 만들어. 그러면 나 이번에 용역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는 어디에 쓰일 거고 누구누구가 작업을 했고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용역 보고서를 쓰고 싶어 하면 얘는 자세하게 나오겠죠. 근데 그 용역 스킬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용역 보고서를 그냥 띡 던져놓고 나 용역 보고서 쓰고 싶어 하면 제대로 답이 나올까요? 몇 번을 나오긴 할 겁니다. 나오긴 하는데 몇 번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야, 그게 아니라 표는 이렇게 작성하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들 채팅 해보셨잖아요. 여러 번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거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줄여줄 수 있다. 아까 안 교수님이 나는 50% 쓰는데 토큰을 나는 찌끔만 쓰고도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교수님 같은 안 교수님이 했던 그런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스킬로 만들어 놓으면 안 교수님은 텍스트 2번만 치면 돼요. 전체 내용을 가지고 그냥 SGS에 맞게 만들어줘 하면 얘가 어때요? 다 알아들어서 하겠죠. 이걸 지금 6개월 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그냥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쓸 것만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쓸 것만. 예를 들어 내가 법률가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물론 그래픽 디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냥 간단하게 나 이혼 소장 만드는 스킬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법무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 소장 만드는 스킬 하나 만들어줘 오고 이혼 소장 뭐 상대방 두고 이름만 쓰는 거죠. 그러면 이혼 소장을 써주겠죠. 이런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간단한 것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이것이 되네? 이게 되네?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제미나이도 스킬이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스킬이나 MCP나 이런 거는 클로드에서 많이 원래 만든 게 MCP는 원래 클로드에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로드는 MCP는 클로드에 만들었는데 이게 오픈소스로 오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게 컨텍스트 그러니까 토큰을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MCP가. 그러니까 아무 짓을 안 해도 그냥 오픈만 딱 해도 MCP가 들어오는 순간 뭐 200kg, 300kg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한 게 스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코드 이걸 코워크에서도 똑같이 스킬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코워크에서 만들어요. 원래 저는 채팅에서 안 만들고 코워크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그럼 채팅에서 만든 거 포크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져와서도 되고 이제 코워크에서 만드는 방법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로드 코드거든요. 여기서 이제 많이 작업을 나중에 하실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 거 이제 서버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서버를 갖고 있어요. 제 다른 서버들을 갖고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요거까지는 아직은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다운로드가 안 돼 있구나. 이 컴퓨터는 안 돼 제 거는 있으니까 돼 있는데 이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루틴이라고 있는데 이 루틴은 뭐냐면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새 대화 밑에 있을 거예요. 클로드 코드에. 이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시리얼을 10개를 먹고 우유를 한 모금을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요런 거를 컴퓨터에 세팅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크론탭이라고
그 서버에서는 크론 탭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이제 루틴을 해서 계속 내가 아침마다 반복할 수, 예를 들어서 영어 학습을 아침마다 반복할 수 있다라든가 요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로컬과 원격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로컬은 내 컴퓨터 안에, 아, 이거. 원격은 내 원격지 서버나 GitHub에 있는 다른 데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뭐 시스템 헬스 체크라는 건 뭐냐면 서버, 내가 서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제가 한 2,000개 정도 만들었나 프로그램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 대신 오늘 만드는 것도 한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제가 4시 반에 깨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요. 메일 중에서 업무 메일에 관련된 것들만 추려가지고 아침에 나한테 보고해줘. 되죠. 이제 그러려면 스킬에다가 커넥트를 먼저 Gmail이나 그렇죠. 뭐 이런 걸 걸고 걸로 넣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루틴에다가 와가지고 네. 아침 몇 시에 나한테 들어온 업무 메일 다 필터링해. 네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야 될 것들만 체크해서 보내. 그렇죠. 이제 요런 게 비서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어렵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기본 학습을 안 시킨 상태에서 시작이 상관없어요. 어떤 거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만약에 이제 막 제가 주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 갖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막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답이 있을 거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한 이 갖고 스킬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어떤 주제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끝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학습을 시켜 스킬로 만들면 내가 다시 얘를 가지고 또 하지 않아도 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스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야, 나 저번에 옛날에 스킬 만드는 거 활용해서 요거 좀 만들어 줘봐 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스킬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먹지 않아도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나는 몰라요. 다른 놈이에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의 아마 쓰시는 방법에 따라서 토큰이 훨씬 줄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게 지금 더 많긴 한데, 이제 차차 더 제가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말로 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말로 해서 서버를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그 제미나이에서도 가능한? 가능합니다. 네. 제미나이도 스킬이 있어요. 제미나이는 좀 세팅을 좀 해야 돼요. 얘는 스킬이 바로 먹는데, 제미나이는 스킬스라는,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에이전트라는 MD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트에서 세팅을 해주면 스킬이 들어갑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오픈에 다 똑같은, 다 에이전트에서 다 하면 됩니다. 텍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이제 그걸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야, 이건 잘못되니까 좀 바꿔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 텍스트대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있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얘가 저보다 똑똑합니다. IQ가 저보다 똑똑해서 굳이 뭐 그거 바꾸실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도메인만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 같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기를 못 치게 해놓는 거죠. 그걸 이제 막아야 되니까. 사기를 못 치게 좀 야, 너 어제 그러니까 얘가 LLM이라는 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 해가지고 만약에 똑같은 대답을 10개를 쭉 하잖아요. 다른 답을 10개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GPT가 자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야, 내가 물어봤으니까 나한테 답은 해줘야 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할루시네이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나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 그게 훨씬 줄어듭니다. 그 범위를 줄여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미토스가 나왔다는데 너무 강력해서 내놓지 못하고 있고, 지금 4.7 버전이 클로드는 나왔는데, 저도 옛날에 오픈 AI 그 전에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많이 썼는데,
클로드를 한번 쓰고 난 후부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델이 워낙 좋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컴페어가 되잖아요. 근데 제미나이도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동영상 뭐 이런 거는 또 괜찮아요. 뭐 나노바나나 뭐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 그때 쓰고, 그 다음에 스티치라고 홈페이지 만드는 그 디자인 툴이 있거든요. 요것 때만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걸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이제 툴은 그때그때 바꾸실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 교수님이,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들어오면은 이제 제가 하는 건 1시간 수업에 고 교수님 2시간이고, 이제 서동철 교수님처럼 외국 분이 오시면 외국 분이 2시간, 고 교수님이 1시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뭘 잘하셔야 되냐면, 오늘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시면서 중얼중얼 다 녹음을 해놓으세요. 뭐든. 왜냐면 타이핑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중얼중얼 해놓고 뭐 하면 돼요, 이거? 글로 변환. 아니면 그냥 변환해줘라고 업로딩을 해도 글로 쫙 만들어줘요. 이제 중요한 내용 뽑아내. 아니면 이제 그거를 또 뭐 하면 돼요? 지금 고 교수님 얘기한 걸로 하게 되면은 스킬을 매겨놓는 거지. 너는 이제 우리 그 법원에서 뭐라 그러죠? 그거? 녹취록 이거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 네. 너는 지금 속기사 스킬을 만들어줘.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제 속기사의 스킬을 막 만들어 놓을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수업 들었던 내용들 다 녹음해가지고 뭐예요? 아니 이거 지금 유튜브에 이제 편집해서 올릴 거죠. 그럼 이거 싹 이제 앞에 이거 했던 거 끊고 실제 수업했던 내용만 딱 해가지고 요걸 뭐 하면 돼요? 거기서 딱 올려. 그럼 속기사가 쫙 다 분석을 하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했던 수업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이슈 딱딱딱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1급이 됐을 때 가리킬 강의 자료 만들어줘. 이러면서 어려운 것들을 그대로 다 기록을 놓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단톡에다가 글 쓴 거 올렸거든요. 제가 오늘 전달할 수업 내용 하기 전에 글을 썼어요. 브런치에다가. 오늘 제가 한 수업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거를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게끔 글 한 편 써서 올린 거죠. 근데 이제 제 글을 보게 되면 일부러 제가 수정 안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AI를 쓰는데 가면서부터 점점 좋아질 거예요, 글이.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영식 작가한테 맨날 혼나요. 지금 남영식 작가가 누구냐면 김은숙 작가 아시죠? 도깨비. 도깨비 아세요? 네, 저 미스터 선샤인. 지금 그분이랑 지금 김은숙 작가 다음 작품의 메인 작가. 그분한테 내가 글을 보내고 한 30분 혼나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형, 나 이거 녹음할게. 그 녹음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싹 변환해가지고 쭉 정리해서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야, 이씨, 이거 아니래잖아. 또 혼났잖아. 이러면서 이제 문장이 이제 저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하는 과정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경험들을 그대로 데이터화해서 고 교수님한테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플랫폼에 그게 반영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은 글쓰기 할 때 이제 막 어떻게 해요? 제미나이에서 아이디어 뽑고 GPT 가가지고 야 이씨 좀 이쁘게 좀 해봐 해가지고 또 저기 크로드에 와가지고 내 지필 원칙 정해놓고 야 이거 해봐 그럼 또 하면 또 얘가 안 맞으면 또 비 오면 컨디션이 다른가 또 이거 안 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이제 좁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묶어서 고 교수님한테 던져주면 이제 고 교수님이 이제 블로그에서 이거 스킬을 글러갈 수 있게끔 이 플랫폼이 그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전 세계에서 SDGs의 활동가가 될 우리 디자이너 2급, 1급 그리고 활동가 전문가들이 이 안에서 경험들이 다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 집어넣으면 우리 자격 가진 사람들의 사례들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 이 문제를 내가 다른 관점에서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러면서 서로 집단지성이 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강의 계획서를 드렸지만 똑같이 읽고 반응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고 교수님이 지금 반응 보인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잘 정리해서 주면
고 교수님이나 제가 보면 또 다른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좀 모였으면 좋겠다. 숙제 안 해 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수업은 잘 듣되, 예.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저희의 요번 학기의 미션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라. 예. 그거를 당부드리면서 요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교수님 다음 주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